아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저하봉 소믈리에입니다. 제 일요일 루틴 중에 하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좋은 전시가 있으면 오픈한 시간에 맞추어 그 전시를 둘러보고 바로 운동을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요일이고 전시에 맞추어 좀 운동복을 입고 전시를 보고 운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은 작년 7월에 제가 서양미술 800년이라는 주제로 소개시켰던 공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의 6층에 위치한 복합 전시문화공간인 알트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포스터를 갖고 있는데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라는 주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우스터 미술관에서 직접 인상파화가 39명의 모나 53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우스터 미술관 특별 전시로 진행되고 있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물은 파란색, 수련은 흰색, 그 잎은 초록색입니다. 클로드 모네가 수련, 연작을 그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련을 본 이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보랏빛 연못 위 연보라색 수련은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에메랄드빛 연못과 크림색 수련으로 보이고, 해질녘에는 춤추는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 화가들은 그림의 색을 쓸 때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상한 품격을 의미하는 어두운 갈색을 주로 써야 했고, 원색은 도덕, 순결 등을 표현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주제도 정해져 있었으며 신화와 종교, 역사 등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을 다룬 그림만이 가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작품은 전시를 거부당해 세상의 빛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자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고리타분한 규칙과 주제, 편견을 내다버리고 밖으로 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두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공기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그 풍경을 원색의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의 첫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51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모네는 벽지 모양보다 수준 낮은 그림, 까미우 피사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인물화에는 썩어가는 시체 같다. 세잔의 그림에는 정신병자의 환각 상태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가난과 비웃음에 시달리면서도 인상주의 화가들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인상주의자처럼 세상의 색을 보는데 점차 익숙해졌고, 일수가 사라지는 빛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상주의의 빛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영국을 거쳐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인상주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상주의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미술사 지식을 몰라도 화사한 색채와 경쾌한 붓터치에서 직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를 처음 접한 19세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새로운 화풍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빛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화가들도 그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상주의를 배워 자신의 화풍에 접목했고, 그렇게 인상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상주의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네 이전에도 고리타분한 전통에서 벗어나 혁신을 추구한 선배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전시 일부는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와 귀스타브 크루베 등 인상주의 탄생 직전 활동한 대가들의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붓질을 통해 안개가 낀 듯한 공기 표현과 빛의 효과를 강조했고, 크루베는 역사와 종교 대신 일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인상주의 탄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74년 인상주의 화가들의 첫 번째 전시가 열리면서 마침내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2부에서는 인상주의가 꽃피우는 과정에서 나온 걸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네의 수련은 인상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국내에서 수련 원화 전시는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 전시 이후 3년 만입니다. 까미오 피사로와 알프레도 시슬레 등 다른 인상주의 대표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인상주의는 점차 프랑스 파리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파리에서 인상주의를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3, 4부에 나온 작품들은 그 결과물입니다. 존 싱어 사전트는 인상주의적 기법을 자신만의 세련된 스타일로 발전시켰습니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스케치도 전시장에 한 점 나와 있습니다. 189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인상주의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가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모네로 불리는 차일드 핫삼이 뉴욕을 비롯한 현대 미국의 빛과 색채를 생생하게 그려낸 단적인 예입니다. 전시의 마지막 5부와 6부에서는 인상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예술을 추구한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잔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습작은 인상주의에서 현대미술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폴 시냐크의 골프 주왕은 전묘법의 태동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작품들에는 단순한 미술계의 유행 변화를 넘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대상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학발전 등 시대의 격렬한 변화가 인간의 정신에 미친 영향이 이들 천재 예술가의 작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스터 미술관의 성구환. 우스터 미술관은 클로드 모네가 그린 수련의 가치를 미국 최초로 알아본 미술관입니다.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특별전에 나온 1908년작 수련은 우스터 미술관이 1910년 구입한 작품입니다. 당시에도 수련은 개인 수집가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들은 좀처럼 작품을 사지 않았으며 작품을 혹평하는 비평가가 적잖았기에 시간이 흘러 작품의 가치가 입증됐을 때 사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때 우스터 미술관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1910년 미국 미술관 최초로 수련을 구입했습니다. 필립 젠트너 당시 우스터 미술관장이 1910년 6월 21일 파리의 듀랑 루엘 갤러리에 보낸 정보 기록에는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이사회가 구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사회의 실제 작품을 보여주기 전에 구매가 결정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구매 가격은 3,500프랑, 현재 가치 약 9,400만원, 현재 비슷한 연작은 수백억 원대 거래되고 있어 우스터 미술관의 과감한 투자가 빛을 본 것입니다. 우스터 미술관은 189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에 들어선 미술관입니다. 변호사이자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으로 활동한 스티븐 솔즈베리 3세가 세웠습니다. 적극적인 수줍으로 고대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시대와 지역을 망라하는 4만여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스터 미술관은 인상주의 작품과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 화가들의 작품 컬렉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클레어 휘트너 큐레이터는 우스터 미술관은 파리에서 태어난 인상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술관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파리 인상에 취한 그들 아메리카에 빛을 뿌리다. 미국의 인상주의 화가 5인. 지금 세계미술의 중심인 미국도 한때 미술계에서 총구석 취급을 받았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 화가 중 큰 뜻을 품은 이들은 수준 높은 미술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 파리나 그 중간다리인 영국 런던에 다녀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파리나 런던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화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십 년이 흐른 뒤 미국 뉴욕이 세계미술 수도로 등극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미국인으로 태어나 인상주의가 보여주는 빛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5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리 카사트.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부잣집에서 태어난 메리 카사트는 어릴 때부터 유럽 여행으로 문화적 소양을 쌓으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1866년 22살 때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홀로 파리를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카사트는 에드가르 드가를 만나 인상파 화가들의 모임에 합류합니다. 카사트의 그림에는 당시 남성 화가들이 잘 다루지 않던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표현이 녹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나오는 벌거벗은 아기를 안고 있는 렌 르페르브르가 단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부유한 지인들에게 인상파를 소개해
미국 내 인상파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윈슬로우 호머, 출신지만 미국일 뿐 파리 인상주의자인 카사트와 달리 토종 미국 화가인 윈슬로우 호머는 인상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미국적 특성을 살려 독자적 화풍을 확립했습니다. 보스턴 근교에서 태어난 그는 남북전쟁 때 전쟁 특파원 겸 사파가로 활약하는 등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관찰력과 역동적인 표현으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자연과 인간의 대결을 그린 걸작 풍경화들을 남겼습니다. 전시작인 겨울의 해안도 차가운 겨울바다의 강력한 힘과 자연의 웅장함을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존 해리 트와츠먼, 신시내티 출신인 존 해리 트와츠먼은 1870에서 80년대 독일 뮌헨과 파리에서 공부하며 인상주의를 접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섬세한 색조로 고향의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격렬한 자연현상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게 트와츠먼 화풍의 특징입니다. 전시작인 폭포와 옐로우스톤의 급류 등에서 특유의 미묘한 색조 변화, 안개가 낀 듯한 공기 표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그는 풍경화에 빛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적인 심장을 함께 담으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트와츠먼의 작품은 현대적인 추상성을 선구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9살의 이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트와츠먼의 작품은 동시대 화가들에게 미국적인 주제의 아름다움을 일깨웠습니다. 존 싱어 사전트, 화가들의 화가 존 싱어 사전트와 함께 활동한 화가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화가들도 참조할 만큼 사전트의 그림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사전트는 평생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작품 활동을 한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주 전시회를 여는 등 유럽과 미국 예술계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1903년 미국 대통령이던 시어도 루스벨트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완벽한 대사력과 인상주의적 붓터치를 조화시킨 그의 작품은 여러 미국 화가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이번 전시작인 물을 나르는 베네치아 여인에서는 일상을 포착하는 그의 능력을, 코르프 섬의 오렌지에서는 특유의 빛나는 색채감으로 묘사한 풍경을, 초상화 캐서리 체이스 프레드에서는 사전투의 트레이드 마크인 흰색 표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화가는 차일드 핫삼입니다. 처음 목판 화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차일드 핫삼은 1886년 파리 유학 중 접한 인상주의에 깊은 영감을 받아 인상주의 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평생 3,000점에 이르는 작품을 성실히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상업적 예술적 성공 덕분에 미국의 모네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 화풍을 충실히 따랐으며 핫삼의 작품에는 밝고 경쾌한 색채, 빠르고 자유로운 붓터치로 포착한 대기와 빛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주제는 철저히 미국적이었습니다. 전시작인 비오는 콜럼버스 애비뉴는 현대 미국의 도시 보스턴의 풍경을, 브렉버스트 룸 겨울 아침 뉴욕은 미국 가정의 실내 풍경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작품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이 어떻게 인상주의를 미국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알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는 내부 촬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로 여러 작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컨텐츠로 보여드렸습니다. 더현대 서울은 오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핫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장소로 혹은 가족들끼리 오셔서 다양한 푸드코트에서 새로운 메뉴 식사도 하시고 다양한 쇼핑도 하신 다음에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꼭대기층에 있는 6층의 전시문화공간인 알트원에서 인상파는 누구나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전시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좋은 휴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또 다양한 전시들이 서울의 곳곳에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다양한 전시 공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전시를 보고 나면 이렇게 도록들을 꼭 사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도록을 들춰보면은 그때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다시 리뷰하고 리마인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도록들에 관심들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좋은 다양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